여러분들의 시간을 10배 더 가치 있게. 안녕하세요. 경매 유이사입니다. 제가 요번에 4월 넷째 주 수도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매 물건들을 전부 다 확인해서 15차 경매 추천 물건을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 중이니까 자세한 내용은 댓글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정말 좋은 사례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추천 물건만 보시고 입찰만 잘 들어가신다면은 분명히 좋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경매 추천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권리 분석부터 추천 입찰가까지 얼마를 써야 되는지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물건은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위치한 아파트 물건이고요. 11층 물건입니다. 층수 괜찮죠? 감정가 4.4억이었다가 한 번 유찰돼서 지금 3.08억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물 면적도 상당히 괜찮은데요. 85제곱미터 33평형 아파트 물건으로 국민평수 아파트 물건이다 라는 게 확인이 되죠. 20층 중에 11층이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층수를 가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보존 연식도 2011년식으로 나름 준신축에 가까운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쾌적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단지가 무척이나 큽니다. 그건 제가 이따가 단지 정보를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려보고요. 일단은 사진부터 한번 볼게요. 사진을 보시면은 1층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공원같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죠. 그래서 10년도 이상 물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공원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요거는 잠시 주차해 놓은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렇게 다 주차 공간 대신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뭐 별다른 특징은 확인되진 않고요. 구조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날개 쪽에 끝쪽에 있는 오른쪽 끝쪽에 있는 물건이고요. 방 3개, 화장실이 2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3베이 구조를 가진 11년식 아파트 물건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는 또 발코니까지 확장이 다 되어 있는 아파트 물건이에요. 그래서 단지 정보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물건의 단지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세대수는 상당히 큰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3208세대. 엄청나게 큰 대단지 아파트죠. 그래서 이런 대단지 물건들은 요즘에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절대적인 세대수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거래는 상당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주차 대수를 보시면은 이거는 무척이나 아쉬운 부분인데요. 주차 대수를 보시면 세대당 1.04대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차가 있어야지 이동이 원활하기 때문에 1.04대면은 주차가 상당히 부족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디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부분은 다 시세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입도 상당히 다양한데요. 경매 물건과 똑같은 평수로는 이렇게 해서 이게 전부 다가 경매 물건이랑 똑같은 평수들입니다. 타입이 무려 8개나 있죠. 그래서 타입별로 가격이 다른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하나씩 한번 볼게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조금 특이하게 되어 있죠. 경매 물건이랑 다르고 이건 경매 물건이랑 똑같은 구조고요. 이것도 다르고 이 T라고 되어 있는 것은 테라스가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탑층에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 시세는 당연히 높겠죠. 그리고 또 보시면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도 테라스 구조네요. 그래서 사입은 크게 요것과 요것 두 개로 나눠지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세가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이따가 시세 파악할 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입지 분석을 한번 볼 텐데요. 경매 물건은 이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근데 이쪽이 여기로 갈수록 언덕이 심해지는 구조예요. 여기 산 보이시죠? 산 밑에 쪽에 있는 아파트 물건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갈수록 언덕이 좀 있습니다. 근데 경매 물건은 이 중에서 여기 끝에 쪽에 위치하는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도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선은 역을 한번 보시면은 밑에 쪽에 만수역이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약간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특히 경매 물건부터 역까지는 거리가 조금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요.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은 1.4km죠. 그래서 오보로는 이동이 조금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학교는 생각보다 다양한데요. 바로 위쪽으로 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 똑같이 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또 중학교까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옆쪽으로는 초등학교, 그리고 여기도 초등학교, 이쪽도 초등학교, 그리고 옆으로는 중학교, 그리고 여기는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둘 다 위치하고 있어서 학구는 정말 괜찮은 지역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인근으로 동서남북으로 전부 다 학군이 다 잘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전부 도보권으로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많지 않은데요. 바로 앞쪽으로 새마을금고가 위치하고 있고, 여기 조금 밑에 쪽으로 가시면은 기업은행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를 보시면은 바로 밑에 쪽에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하고 있고요. 옆쪽으로도 우체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도보권으로 이동이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쪽에도 만수시장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 총평을 하자면은 솔직히 입지상 좋은 지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프라가 역을 제외하고는 괜찮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위치한 물건으로 언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디메리트는 충분히 감안하고 입찰을 해야겠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세 파악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쪽 물건이랑 시세가 얼마만큼 차이 나는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경매 물건 단지를 한번 눌러보시면은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4억 1000부터 시작을 하고요. 옆에 쪽 물건은 4억 2000부터 시세가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른 평수의 물건들이요. 그래서 4억 초반 정도로 호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는 4억 2천이 똑같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중층부터 4.6억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4.75억, 마지막으로 4.5억부터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앞쪽이 약간 더 호가가 높은 것 같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뭐 당연하겠죠. 앞쪽은 나름 평지 쪽이고 뒤쪽은 언덕 쪽이니까요. 언덕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밑에 쪽 기준으로 봤을 때 언덕이 이렇게 갔다가 위로 이렇게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동을 한번 해보면은 쭉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또 올라가 봐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끝까지 올라온 물건에 이렇게 돌아봤을 때 이쪽에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의 언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외졌죠,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세 차이까지 한번 감안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된 금액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 개 타입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것과 이것의 구조는 약간 달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세가 얼마만큼 차이 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일단 경매 물건은 이 타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입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3월 달에 4.1억, 4.57억 거래가 되었고요. 이건 10층이고 이건 4층이라서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1월 달에는 24층이 4.85억 거래가 되었고요. 12월 달에는 4.3억,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는 4억 초반에서 4억 중반 정도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럼 다른 타입의 물건을 보시면은 이것도 거래가 3월 달에 되었는데요. 13층이 4억, 그 다음에 17층이 4억 7백, 12월 달에는 4억 3천으로 거래가 되었고요. 이게 거래가 약간 더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4억 초반 정도로 시세가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4억 초반에서 중반 정도로 시세가 확인이 됩니다. 이번에는 호가를 한번 볼 텐데요. D타입 먼저 한번 볼게요. D타입 같은 경우에는 1층 제외하고 고층이 3억 8천 나와 있고요. 중층이 3억 9천5백부터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경매 물건과 비슷한 타입이 이게 다 비슷합니다. 112까지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 1층이 4억 1천, 그리고 3층부터 4억 2천으로 가고요. 4층, 15층이 4억 3천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호가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럼 이 물건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이거는 확장이 다 돼 있고, 그리고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게 가장 저렴한 매물인 거예요. 경매 물건과 다른 타입의 물건들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하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고층 기준으로 했을 때 구조가 이런 구조였었고요. 확장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네요. 조금 더 밑에 보시면 네. 여기는 확장형이라고 적혀 있고 이게 3억 9,500이라고 확인이 됩니다. 아까 봤던 호가보다 3천만 원 정도 저렴하죠. 그래서 이게 구조에 대한 시세 부분일지는 부동산에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물건의 시세를 보수적으로 4.1억 정도로 보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저가는 얼마죠? 3억이죠. 그렇기 때문에 4.1억 혹은 조금 보수적으로 4억 정도로 본다고 해도 대략적으로 1억 정도의 시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입찰 들어갈 만한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 물건 입찰을 들어가려면 안전해야지 들어가시겠죠. 그래서 권리 분석을 한번 볼까 하는데요.
등기부등본 한번 보시면은 정말 많은 권리들이 있어요. 갑구 보시면은 이렇게 많고요. 을구에도 여러 가지 권리가 있죠. 하지만 당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실제 있는 권리의 종류는 얼마 없습니다. 하나씩 보시면은 갑구에는 가압류 확인되고요. 임의경매 그리고 압류가 확인이 되죠. 그리고 쭉 내려가면은 네, 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권리들이 여러 개 따다다닥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설정만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말소기준 권리 후보군 7가지에 전부 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상 낙찰자가 인수할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소기준 권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7가지 권리 중에서 가장 빠른 게 말소기준 권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갑구에서는 23년 1월이 가장 빠르고요. 을구에서는 1번 근저당권 11년도 8월 26일이 가장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잘 기억을 해두시고 매각물건 명세서를 한번 보실게요. 일단 여기 아래쪽에 3가지 특이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낙찰자에게 안전한 부분이고요. 다만 위에 임차인분이 존재하고 계시는데요. 말소기준 권리가 이쪽에 적혀 있습니다. 그럼 11년도라고 했었죠. 근데 임차인분 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17년도에 하셨어요. 17년도. 그래서 비교를 해볼 것도 없이 말소기준 권리가 더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분은 후순위 임차인분입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물건이다 라는 게 확인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17년도 7월에 하셨어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이때 전입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확정일자도 같은 날짜에 받으시거나 조금 더 빠른 날짜에 받으셨어야 했습니다. 보시면은 우리은행에 있는 걸 알고 계약은 하셨어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것만 있었고 이건 21년도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분이 정상적으로 확정일자만 이 날짜에 받으셨다면 압류를 제외하고 이 두 번째에 배당을 받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4,800이니까 4,800에다가 2억 7천에서 3억 3천 정도, 3억 4천 정도면은 충분히 전부 다 받아가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 확정일자를 보시면은 21년 9월 30날 받았습니다. 그럼 이게 이쪽 2번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과 이것을 다 지나서 여기 밑에 쪽에 돈을 받아가시는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저당권 3개를 다 받아간 다음에 임차인분이 돈을 받아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 못 받은 돈을 누구한테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무조건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즘에는 확정일자를 필수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이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초년생 혹은 부동산 계약이 익숙치 않으신 분들에게 꼭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물건을 얼마에 들어가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경매유기사의 추천 입찰가를 말씀드려보면요. 저는 이 물건을 시세를 4억 천 정도로 보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 기준을 했을 때 경매유기사의 추천 입찰가는요. 3억 7천입니다. 이 정도 금액을 쓰시면은 무리 없이 수익이 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매 나온 물건의 동은 위쪽 물건이기 때문에 약간 더 보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물건 관심이 있으시다면 4월 19일 금요일 날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 4월 넷째 주 경매 추천 물건도 제공 중이니까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